청소업체 인건비 횡령을 제보한 미화원이 이후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음성군수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건설 현장의 철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멘트와 목재 같은 건설 자재 값도 크게 오르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는 20일 청주 야구장에서 이슬람 종교 행사가 예정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고 물품을 직접 보고 고르며 기부도 할 수 있는 색다른 장터가 있습니다. 현금 대신 자체 가상화폐를 사용해 더 많은 중고 물품이 장터로 나오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명, 음성 2명, 진천 1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442명, 충북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미화원 인건비를 대포 통장으로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의 청소대행업체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음성군은 이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공익 제보자인 미화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제 제보자인 미화원 한 명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청소 대행업체의 미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 동료들을 돕다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이끄는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폭로한 이후 그야말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수고원에서 거리청소원으로 업무가 변경됐는데 이후 업체 대표로부터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수시로 받아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만졌다고 지적받고 쓰레기를 나르다 손가락을 다쳐 병가를 냈더니 무급 처리됐습니다. 조합 대표로 조합 일을 수습하다 이유 없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까지 미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업무 감독이었을까요? 해마다 닷새씩 받던 여름 휴가 5일도 3일로 단축되며 동료들까지 피해받는 상황이 되자 대표가 빨리 처벌받고 동료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둘째 아이의 생일인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장이 10여 분을 졸졸졸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태. 노조 측은 음성군이 직영 전환 결정 이후 업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분리 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음성군은 이달 중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지만 2023년 직영 전환 전 당분간 위탁을 맡길 새 업체를 찾는 입찰 과정도 거쳐야 해 경찰 수사가 빨리 진전되지 않는 한 당장의 분리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그러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주와의 근로자와 분리 문제는 노조와 수기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 한 명을 상주시켜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대표는 갑질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주 도심에서 이슬람 종교 행사가 예정돼 방역당국이 연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이슬람 문화센터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20일 오전 청주 야구장에서 이슬람 교인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종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충북의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일반 행사나 집회는 100명까지 허용되지만 종교 예배는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청주시는 현장 점검반을 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신도만 입장시키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4일까지 전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경찰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뼈대를 담당하는 철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시멘트와 목재 같은 각종 건설 자재 값도 크게 오르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철근은 매달 1,000여 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절반 정도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초 공사에 투입할 철근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을 주고도 철근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달에 공사 계획했던 그 물량의 절반밖에 추진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톤당 평균 60만 원대였던 철근 가격이 지난달에는 143만 원, 무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철근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웃돈을 줘도 못 구할 정도로 극심한 철근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못 구한다고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게. 지금 이게 언제 잡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중국이 내수용 철근 확보를 위해 수출 규제에 나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시설 정비와 사망 사고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국내 철근 공급까지 줄면서 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시멘트 가격이 22%, 목재가 30에서 40%, 금속 자재가 40% 오르는 등 다른 건축 자재도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 자재를 수급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건설사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직거래를 통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자재를 구할 수 있지만 중소건설사는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는 구조라 자재를 못 구하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원룸이나 상가주택 같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를 구하지 못해 작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는 이제 건설 도급 계약을 맺어놨는데 6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니 철근 가격이 2배가 뛰었으니까 계약을 깰 수는 없고 조금 미룹시다. 철근에 이어 각종 원자재까지 유례없는 자재값 상승에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계속된 항의 방문에 충주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라이트월드 철거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선거에 앞서 개장을 종용하거나 약정서를 강제로 변경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잇따라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때 시청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40대인 국민의힘 충북도당 박한석 수석 대변인이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한석 수석 대변인은 서울시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서 불었던 변화의 바람이 충북에서도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늘 하루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현재 박 수석 대변인 외에도 이종배 국회의원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을 통해 중고 물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고 고르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좀 더 색다른 중고 물품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자체 가상화폐를 사용해 더 많은 중고 물품들이 장터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정원 한편에 중고 물품 장터가 섰습니다.
옷과 그릇, 가전제품, 장난감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나와 물품을 내놓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기도 합니다. 집에서 안 쓰는 옷이라던가 커피포트를 기부하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나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장터를 찾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직접 고를 수 있어 또 다른 흥미가 있습니다. 물건이 이제 상태가 어떤지 볼 수가 있고 또 물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공유마켓으로 이름 붙여진 중고 물품 장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체 가상화폐로만 거래가 이뤄집니다. 물품을 내놓거나 공유마켓을 홍보해받은 가상화폐가 있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부족할 경우에도 현금 대신 다음에 다른 중고 물품을 내놓아 메우도록 했습니다. 좀 더 많이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맞춰 일반 중고 물품 장터와 차별화했습니다. 벽장이나 수납장 속에 이렇게 쟁여져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좀 나와서 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멀어지거나 하면 그냥 쓰레기로 방출이 되는데. 또 물품을 내놓으며 받은 가상화폐의 절반은 취약 계층 등이 대신 물품을 구입하도록 기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유마켓은 충북 도청을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도 열려 공유와 기부를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단양, 옥천 등 6개 시군에서 온열 질환자 12명이 발생했고 음성 맹동에서는 닭 3,000마리가, 괴산 불정에서는 닭 1,000마리가 더위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폭염 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도심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관리, 실외 작업장 예찰 등 피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더위로 온열 질환자 50여 명이 발생했고 닭과 돼지 등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올여름 휴가 기간과 휴가비 지급이 다소 줄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여름 휴가 계획을 확정한 72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휴가 일수는 5일로 지난해보다 0.2일 짧았고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23곳으로 10곳이 줄었습니다. 또 휴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58.33%가 집중됐고 휴가 기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는 25곳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청주 평균 상승폭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로 청주 평균 상승폭 0.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청주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흥덕구와 청원구의 상승률은 각각 0.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는 충주가 전주 대비 0.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청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청주여고 학생 200여 명과 교직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헌혈자는 줄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다는 소식에 원활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단체 헌혈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헌혈버스 2대를 학교로 보내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달 과수화상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보급한 방제약이 식약처 미등록 약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괴산군 의원들은 미등록 약제가 보급된 것을 확인했다며 236개 농가에서 생장이 멈추는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괴산군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괴산군은 미등록 약제인 것을 나중에 확인했고 농약 제조사와 피해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읍내 1,200곳에 매미나방 포획용 페로몬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페로몬 트랩은 암컷의 성 페로몬을 분리해 수컷 성충을 포획해서 매미나방 번식을 방해하는 장치로 이상고온으로 매미나방이 매년 발생해 설치했습니다. 돌발성 해충인 매미나방은 비늘 같은 형태의 가루를 날려 사람에게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주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문화상점이 1호 매장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는 가경동 시외터미널 주변에 굿즈라는 이름의 청년 문화상점을 개장하고 15개 청년 창업 브랜드를 입점시켜 다양한 창의적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한 청년 상점 굿즈는 지역의 대표 상징을 소재로 텀블러나 티셔츠, 휴대전화 케이스 등 40여 종의 기념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몸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번졌나 이런 불안함에 또 죄책감에 심한 경우 극단적인 충동까지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충남에서는 확진 환자들을 위한 마음 치료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우울증 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확진돼 12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은 A씨.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회사 동료가 12명이나 감염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때 A씨의 마음을 잡아준 건 심리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우울해도 우리가 죄인처럼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공감 가고 이해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이 치료를 잘 해주시니까 잘 받고 빨리 치유해서 나가는 게 좋은 거지 하고서 긍정적으로. 서산의료원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마음건강 돌봄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정신건강학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책임 의료팀을 꾸려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확진자들의 심리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 증세가 보이면 즉시 치료에 들어갑니다. 요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벌써 입원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네. 이게 점점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아픈 게 나아지고 이러면은 불안함도 좀 약간 감소되는 그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은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코로나19 확진자의 27% 정도는 즉시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했더니 4명 가운데 3명꼴로 우울감과 수면 장애가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았고 실제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9명 가운데 7명은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과 의원으로 연계돼야 될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후유 증상을 모니터링함으로 해서 혹시나 이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신체적인 후유증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은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심신 건강 상태를 재확인해 전국 의료진에게 감염 분야의 표준 진료 지침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 기대 심리 등으로 지난 상반기 충북의 토지 거래량이 1년 만에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85,700필지로 지난해 7만여 필지보다 22.1%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상승률을 보면 진천이 전년 대비 144.2%로 가장 높았고 음성 62.6, 단양 62.3% 등의 순입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4,7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달 초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충북대병원을 충북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충북장애인 의료센터는 이달 안에 충북대병원에 설치되고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와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서비스, 재활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국비와 도비 1대1 비율로 13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되며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피해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전국의 일평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건, 부상자는 26명 많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646건으로 매일 평균 26건의 사고와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휴가철에는 여러 명이 동승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잇따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별 문제나 헤어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0살 여성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26살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판사는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합의도 안 돼 엄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유치원들이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친구들과 함께 놀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상은 제천과 진천, 단양, 영동의 소규모 유치원 37곳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